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풍겨동사학도 해풍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도 제가 만든 한능거 어플인 하얀국사 오늘 문제 4월 9일자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왕의 계의 기간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있겠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키워드 잘 찾는 게 중요한데, 경합박사, 의학박사 언급됐고 12보 설치했다는 게 언급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왕 중에서 좀 지방과 관련된 정책을 많이 한 왕이에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12보 보고서 고려 성종이고 바로 알았는데, 약간 제가 이 왕을 외울 때 어떤 걸 강조하냐면, 이 왕은 숫자랑 관련된 키워드가 좀 많이 나온다고 표현해요. 뭐냐면 12모, 여기 나와 있는 시무 28조. 그래서 다른 왕보다 초기 왕 중에서 좀 물론 훈여 시조도 있긴 한데 약간 좀 지방 관련된 키워드라던가 좀 그런 걸 파악해가지고 좀 외웠다면은 구별 좀 쉬웠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 1번 쌍계권위로 과거제 실시한 건 광종, 양용걸 설치한 건 예종, 국자감을 성균관 개칭한 거는 공민왕이에요. 자, 얘는 국자감 설치한 거기 때문에 키워드 잘 봤어야 되고, 정계와 계획요소를 지은 건 고려 초대 왕건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이 문제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도동 야학 독본을 펼쳐놨다는 거랑 미국에 유학한 다음에 서유견문을 집필했다. 특히 솔직히 제가 보기엔 얘가 딱 풀었을 거예요, 서유견문. 그래서 노동야학 독본은 약 한능급에 갖고 나온 키워드인데, 얘까지 모르더라도 그 미국을 다녀온다는 기획문을 쓴 인물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유교준. 그럼 그거 다 분석하면 일단 1번, 조선 중립화론을 주장하였다. 맞아요. 이때 당시 부들러와 같이 조선 중립화를 주장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고, 갑신정편 실패 직후 일본으로 망명했다는 건 뭐 김옥균, 박용호 이런 인물 됐습니다. 틀렸고요. 미국에서 귀국하여 독립협회를 창립한 거는 서재필, 백야당을 설립하여 근대교육을 보급한 거 미국의 선교사 아펜젤러, 참전 대신 자격으로 관민공동에서 연설한 거는 박정양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가 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겠는데, 자, 이 문제는 청에 파견된 김윤식이 쓴 일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절단 유형은 어떤 국가에 누가 파견된지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일단 청나라에 파견된 사절단은 솔직히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영선사. 그러니까 일본에 파견됐으면 조사시찰단이냐 수신사냐 이거 구별했어야 되는데, 그냥 청나라 보자마자 바로 찍었어도 됩니다. 1번, 기기탄 설립에 기계가 됐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 여기 맥락을 좀 봤다면, 그때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로부터 뭐 화학 그런 전기 재련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 근대식 무기 제조기구인 그런 기기창 설립에 영향을 주었다. 같이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 1번이고, 회답 겸 세완사로 파견된 거는 임진왜란 이후 때 그 파견된 사절단으로서 유정입니다. 유정 사명대사. 3번, 조선 책략을 처음 소개한 건 2차 수신사 김홍집, 민영이, 홍영씨, 서관범 등이 참여한 건 보빙사, 개화반대 여론으로 인해 비밀리에 출국한 거는 조사 시찰단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됩니다. 4번,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신문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얘기했는데, 자, 1883년에 방문구에 창간된 근대신문이다. 그리고 정부의 개방 총부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직접 발행한 관보였거든요. 그냥 정부 주도로 발행한 신문인데, 방문국에서 발행했다는 거랑 시기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한성순보를 추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문은 크게 독립신문, 한성순보, 대한매일신보 이 세 가지만 외워도 엔간해서 풀 수 있어요. 1번, 여권통문을 처음 보도했다. 이거는 황성신문이고요. 2번, 국채보상운동을 확산에 기여한 거랑 의병투쟁의 호의적인 기사를 게재한 거 공통적으로 대한매일신보예요. 관련 없고요. 4번, 외국인 읽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발행된 거는 독립신문이 해당되고요. 순한문신문은 열마다 발행하는 원칙이었다는데, 여기서 순자가 열을 순자거든요. 그래서 아직 정부주 신문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한자 용어를 많이 썼다는 것도 있고, 여기 열을 순자를 잘 외웠다면은 좀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럼 비슷한 걸로 한성주보도 비슷한 건가요? 네, 한성주보 주자는 일주일 할 때 주자예요. 그래서 한성순보는 열을, 한성 두 번 일주일, 이게 여기서 생긴다. 좀 그걸 암기하시면 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답 5번이에요. 5번, 가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사실 이 문제는 긴급조치 보자마자 그 유신헌법 관련된 박정희 정부가 출원하는 건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인민혁명단 재거인 사건 설명드리면, 이게 뭐냐면 당시 민청혁명 사건이라 가지고 약간 뭐 유신헌법 같은 거 반대하는 약간 시위 같은 게 있었는데, 당시 그 민천학년의 인물들 중에서 일부 세력은 인민혁명당이라는 그런 지하 조직을 조직해가지고 얘는 간첩이다 몰아가지고 당시 얘네들 8명에 대해서 사형 청구를 선고한 지 하루 만에 다 죽여버렸어요. 진짜 실제 사형. 그래서
지금 당연히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약간 국가에 대해서 약간 뭐 반역까지 아니어도 그런 국가의 체제라던가 아니면 정책방 같은 거에다 뭐 반발 같은 거 하면은 싹 다 간첩이야. 아니면 진짜 뭐 그 징역형 선고도 이런 식으로 좀 법적으로 안타까운 그런 형벌을 많이 내렸다? 그런 걸 보여주는 사법 역사상 암흑의 날로서 평가된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얘기가 길었는데 박정희 좀 관련된 거니까 1번 김주열이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건 이승만 정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고가 발생한 거는 전두환 정부, 개헌청 100마일 서명운동이 발생한 것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개헌청원 100만 서명 운동은 아까 제가 언급한 거 비슷하게 그 장준하 선생님의 주도로 그 유신헌법의 그런 개헌을 촉구하는 그런 민주화 운동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3번이고 국민보도 연맹원에 대한 학살이 자행된 건 이승만 정부 때고 민주화 시위 도중 대학생 강경대에 희생된 거는 노태우 정부 때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문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